안녕하세요. 주식박사 주린입니다. 영상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테슬라 관련 이슈가 발생하면 인스타로 먼저 공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 아이디는 본문 내용에 적어둘 테니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테슬라의 4분기 재무제표를 예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으로는 자율주행의 리스크와 딜레마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스타에서 공유드린 것처럼 2020년 4분기의 재무제표가 태평양 시간으로 1월 27일 수요일 오후 3시 30분에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태평양 표준시 3시 30분을 환산하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목요일 오전 8시 30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전날에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9년 3분기부터 2020년 3분기까지의 데이터입니다. 인도량을 보면 올라갔다가 내려간 뒤에 다시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공식적으로 발표된 재무제표와 인도량을 보면 당연히 동일하게 흘러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해당 인도량과 제가 박스친 부분이 비례하게 가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두 가지의 가능성이 떠오릅니다. 첫 번째는 차량 대수는 많이 팔았지만 차량 가격이 더 많이 인하되어 매출액이 반대로 가거나, 두 번째는 회계 부정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회계 부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고 더더욱이나 테슬라이기 때문에 여러 기관들에게 검증을 거칠 테니 이 부분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의 가능성을 고려할 것도 없이 재무제표에서 자동차 판매 부분의 매출은 인도량과 동일하게 흘러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도되는 수가 늘어감에 따라 실제로 차량의 매출도 늘어가니 매출적인 부분에서는 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데이터는 인도량과 매출액의 증감을 표로 나타내었습니다. 모두 공식적인 데이터만 수치적으로 놓아보았습니다. EPS는 논갭으로 데이터를 넣었는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3분기에 많은 차량의 인도수를 바탕으로 테슬라 역사상 가장 많은 매출을 보여주었던 분기입니다. 그런데 이번 분기가 더 기대되는 이유는 3분기에 비해 4분기는 차량 인도를 30% 이상이나 더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도량을 바탕으로 한번 이번 4분기의 어닝을 예상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 예측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매출 이외에도 EPS를 구할 때는 정말 많은 요소들이 반영됩니다. 그런데 매출 이외의 EPS에 영향을 주는 조건들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몇 개의 분기를 빼고는 순이익이 대부분 매출과 비례하게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하고 보더라도 실제 재무제표와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인도수의 증감과 매출액의 증감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의 증감이 인도수의 증감보다 일반적으로 낮으니 저는 매출액의 증감을 약 25%라고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매출액의 증감을 25%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차량 매출액은 약 9,200밀리언 달러가 됩니다. 그런데 테슬라의 재무제표를 보시면 차량 매출액 이외에도 서비스적인 부분과 에너지 부분도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차량 판매에 비하면 아직 굉장히 낮습니다. 차량 판매만 약 9,200밀리언 달러인데 여기에 차량 리스 비용과 에너지 관련 사업 그리고 서비스적인 수익까지 더해지면 저는 최소 10,000밀리언 달러의 총 매출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매출보다 자릿수가 하나 더 넘어가는데 생각보다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총 매출은 인도량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차량 판매 금액도 중요하겠지만 4분기에는 차량 자체의 금액을 크게 인하하지 않았던 것 같아 거의 90% 이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EPS를 구하려면 순이익을 알아야 합니다. 1분기에 16밀리언 달러의 순이익이 발생했고 2분기에는 104밀리언 달러, 3분기에는 331밀리언 달러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순이익 부분은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예상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예상하면 너무 비약이 클 것 같아 전문가의 도움을 구해보았습니다. 월가의 경우는 0.98달러를 예상하고 있고 게리 블랙은 1.07달러를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EPS를 역추산하면 4분기의 순이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월가도 확실히 4분기 인도량이 높기 때문에 3분기보다
높은 EPS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테슬라의 주가가 11일 동안 연속으로 오른 이유 중 하나는 테슬라의 4분기 인도량이 월가의 예측치를 뛰어넘어서입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EPS를 월가의 예상치를 뛰어넘게 되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되게 되고 주가 상승을 기대해볼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어닝 서프라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주가는 떨어졌던 기억은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게 확실합니다. 그러면 이제 게리 블랙의 정답지를 활용해서 4분기 예측치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매출 금액은 9,200밀리언 달러 정도 될 것이고, 그럼 전분기 대비 매출액은 25%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EPS는 1.07달러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과연 월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EPS를 보여주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할지, 혹은 월가의 기대보다 낮은 EPS가 나올지는 테슬라 주주라면 큰 관심을 갖고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해 본 것은 개인에 따라서 느끼시기에 논리의 비약이 굉장히 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4분기 재무제표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까 하여 최대한 제 개인적으로는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되겠다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가능성도 있구나의 소설 정도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재무제표가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웨드부시에서 950달러로 테슬라의 타겟 프라이스를 올렸습니다. 목표 주가가 며칠 전에 나왔는데 서로 경쟁하듯이 올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50달러로 목표 주가를 책정하게 되면서 월가에서 가장 높은 목표 주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웨드부시에서도 웃긴 게 목표 주가는 올렸지만 매수를 권하고 있진 않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내용인데 목표 주가와 투자 등급은 일반적으로 동일하게 가야 합니다. 목표 주가는 높였는데 투자 등급은 그대로라면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됩니다. 요즘 들어 월가에서는 지속적으로 목표 주가는 올리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웨드부시 애널리스트는 최대 목표 주가를 1250달러까지 받지만 2년 동안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 중립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 주가보다 높게 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등급을 중립을 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 애널리스트는 자신의 목표 주가에서 33%나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는 주식 매수를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20개의 메이저 회사에서 발표한 테슬라의 목표 주가입니다. JP모건은 105달러라고 하고 있는데 진심으로 105달러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웨드부시에서는 950달러로 지금 BOA에서 900달러라고 책정한 목표 주가보다 50달러가 더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점점 목표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단순히 목표 주가만 올리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뭐가 또 중요할까요? 게리 블랙은 목표 주가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려면 주식 투자 의견을 바이로 해야 되며 현재 주가보다는 높은 목표 주가를 선정하는 게 가장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월가에서 직접 현재 목표 주가보다 높게 산정하고 고객들에게 매수하라고 한다는 건 정말 자신이 있다는 것이고 고객은 그 회사를 믿고 매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매수가 많아지게 되고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견은 테슬라의 주식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중립이거나 셀로하고 목표 주가를 올리게 되면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기업인 웨드부시를 콕 집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위권에 속하는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를 올리는 게 더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쉽게 예를 들면 주식 박사 주린이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1000달러로 잡았대 보다는 아무래도 게리 블랙이 900달러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잡았대가 더 와닿고 신뢰도가 높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당연한 말을 했네요. 지금 월가를 보면 목표 주가를 올리는 것은 점점 많아지나 투자 의견을 바이로 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장기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월가에서 뭐라고 하든 관계없이 쭉 끌고 가면 되긴 하나 아무래도 그들의 의견들이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목표 주가만 올리고 투자 의견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면 그렇게 크게 영향가가 없는 정보의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디서 목표 주가를 올렸대를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투자 의견 등급은 유지했는지 아니면 변경했는지도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율주행 관련해서 영상을 만들 때 한번 언급했던 내용인데 에바 폭스님은 이번에 이 내용을 다뤄주고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테슬라가 4분기 차량 안전 보고서에 따르면 오토파일럿으로 운전하는 게 일반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7배가 더 안전하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테슬라는 FSD를 통해서 완전 자율주행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 현실화가 된다면 이로 인해 부가적인 사업들을 할 수 있고 최소 저는 10트릴리언 달러의 시총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만약 미국 정부나 혹은 다른 나라에서 자율주행을 리스크로 보고 규제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은 믿지 못하는 기술이니 우리나라에서는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기술을 만들더라도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예상하는 10트릴리언 달러의 시총을 이루지 못할 확률이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테슬라의 FSD 기능을 통해서 일반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7배가 더 안전하다는 수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수치가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게 되면 자율주행을 금지할 수 있는 이유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율주행이 가지고 있는 법률적인 리스크는 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된 리포트가 나오면 굉장히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자율주행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이 자율주행을 통해 주행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보행자와의 사고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알고리즘은 두 가지 중 하나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차량을 타고 있는 운전자를 보호하는 주행을 할지 혹은 보행자를 보호하는 주행을 할지는 결정해야 합니다. 단 한 명은 살리는 대신 다른 한 명은 죽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바나나를 먹을래, 사과를 먹을래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결정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 없는 선택지를 고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나나 혹은 사과를 무조건 골라야 합니다. 그런데 딜레마라고 생각되는 이 문제는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자율주행이 사고에 대한 학습 데이터가 많이 쌓이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갑자기 보행자가 튀어나왔는데 내가 주행을 어떻게 하면 운전자와 보행자를 높은 확률로 동시에 살릴 수 있을 것이야 라고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율주행에 대한 딜레마로 이분법적인 사고로 나누어서 볼 문제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자율주행이 되면 사람들보다 더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어 추후의 사고율은 점점 더 줄어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아시다시피 보험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보험의 특징은 자율주행 2단계 이상으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사적으로는 보험 처리를 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직 다른 보험사에서는 오토파일럿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는데 보험 약관을 넣을 수 있다는 것은 테슬라의 FSD 기술에 대해 자신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7배가 더 안전하다는 것을 보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번에 4분기 누락에 이어서 4분기의 재무제표도 월가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가 나왔으면 합니다. 4분기 누락을 뛰어넘어 실제로 주가도 많이 오르는데 큰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게리 블랙은 EPS가 1달러로 넘을 것을 보고 있는데 한국 시간으로 28일에 어떤 EPS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게리 블랙은 단순히 목표 주가만 올리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투자 의견까지 같이 올라가야 주가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합니다. 요즘 월가에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 아쉬운 게 투자 의견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파악을 아직 하지 못하였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면 댓글로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테슬라의 4분기 차량 안전 보고서에 따르면 FSD를 활용하는 게 실제로 사람들이 운전하는 것보다 7배가 더 안전하다고 합니다. 자율주행의 가장 큰 리스크는 기술적으로 도달하지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도달하고도 각 나라의 규제에 막히게 되면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테슬라의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되고 주가가 오르는데 한계가 발생합니다. 현재까지 FSD를 통해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증명해내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리스크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